그러다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프로듀스 48이라는 그것도 혁명적인 정치적 사건이었죠. 그렇게 혁명적인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혁명적인 정치적 사건이라고밖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남돌 때는 별로 그러니까 프로듀스 2탄 때이면 나야나 시대 그때는 평화로웠는데 드디어 3에서 그쵸. 왜냐면은 이제 남돌 시장은 남자들은 안 보니까 근데 여돌 시장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이한 정체성들이 충돌 그 정체성들의 조직화를 통한 컨텐츠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그러한 열망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프로듀스 48이었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이 들어갔던 거고 여초 커뮤니티의 반일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치 예, 얘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K-팝은 우리가 만든 건데 일본 애들 참여줘서 왜 일본 애들 좋은지 시켜주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국수주의로 이제 간 건데 근데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제 주로 프로듀스 48 볼 때는 그런 거 상관없고 남자들의 그 기준은 명확하죠. 이쁘냐 이쁘냐 귀엽냐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좀 비련의 서사가 있는 경력자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런 좀 그 연령도 좀 있고 실력은 좋은데 약간 되게 운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된 애들을 지원을 하면서 걔들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이쁜 거야 하면서 이제 충돌을 했었고 근데 그 충돌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대중들 참여시켜가지고 아이돌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어쨌든 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대중들에게 이거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맡겨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게다가 그때 이제 뭐 별의별 그게 다 나오는데 뭐 당시 이제 그 새로운 경쟁 그룹이 나오는 것을 안 좋아했던 다른 걸그룹 팬덤들이 조직적으로 폭탄이 될 법한 멤버들을 막 조직적으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역선택이 그러니까 프로듀스 48에서는 여러분 역선택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다 열어놨더니 그랬더니 이게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애들이 거기서 또 폭탄 받아 뭐 이런. 그쵸. 정클렛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참 이거 아이돌 분들에 대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안 해야겠어. 아무튼 그러한 온갖 그 인간의 그 증오와 감정과 막 환해와 막 열정이 막 뒤섞인 정말 아주 농축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남초 커뮤니티가 좋아하는 대로 딱 된 거예요. 완벽하게. 너무 이렇게 짜맞춘 듯이. 그래서 이제 이쪽 커뮤니티에서 이거 이상하잖아. 부정선거다. 이거 부정선거잖아. 해가지고 표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똑같은 숫자대로 득표가 올라가는 거를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그 조작을 한 게 나와가지고 몇몇 멤버가 이제 조작 멤버로 들어갔고 몇몇 멤버는 조작에 피해를 받아 떨어졌다는 게 드러나니까 원스의 진공 얘기가 나오네. 네,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패스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임을 밝혀내고 나중에 웃긴 게 그래서 이제 2020년 총선 때 부정선거 논란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때 그 부정선거의 논리가 여기서 엄청나게 작용이 됩니다. 처음에 프로듀스 48 때도 다들 부정선거 아니랬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2020년 총선도 까보자라고 이제 논리가 나왔고 그거를 제가 미국 트럼프 부정선거 논란 나왔을 때 누가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코리안 아이돌 프로그램에서도 부정선거 있었다고 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이제 하여간 그 프로듀스 48의 결국 아이즈원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데뷔는 시켜놨고 그래서 컨셉도 그 아주 그 줄타기를 잘했죠. 이제 남자애들이 좋아할 법한 그러한 약간 여성미를 강조한 컨셉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여초 커뮤니티에서 하여간 이 프로듀스 48을 둘러싸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거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선출된 그룹이 잘 나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이 들어왔었고 당시 이제 그럼 또 디펜스가 시작이 되었는데 남쪽 커뮤니티는 아직은 그러한 팬덤 조직 방문론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고 남쪽 커뮤니티가 이제 보여줬던 거는 야 그럼 우리 돈으로 승부한다 해가지고 앨범 판매 초동을 35만 장인가를 찍어버리면서 지금은 35만 장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자들 20대 남자들을 정치적으로 훈련시킨 노래, 이 노래는 일단 그렇죠. 두고 가야죠. 20대 남자들 어머 우리 여초 애들한테 이렇게 맨날 당하면 우리도 집단 행동이란 걸 시작해 보자. 오프닝 송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됐을 때 이런 여초 커뮤니티의 팬덤 문법을 통한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자신들의 소비자 통제력에 넣고자 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이때 이제 한남들이 반격의 봉화를 울린 거죠. 야 이대로는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문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2018년, 19년, 20년에 3년에 걸쳐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예능, 뭐 인터넷 방송 이런 전 영역에 있어서 검열 공격과 그 다음에 방어 공격과 뭐 이런 전투들이 수많은 전선에서 막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오타쿠들을 위주로 누적된 거죠. 그 한과 증오와 정치적 어떤 의지들이. 그렇게 이제 의지가 뭉쳐 있는 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끌어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 어르신들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고 나서 이제 이준석 욕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냥 뭐 취직 공부하고 뭐 입시 공부하고 그냥 뭐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뭐 이런 개인 문화 이렇게 소비하던 2030 남자들이 이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이 문화 소비는 곧 정치다. 문화 소비는 곧 정치고 시대의 윤리다. 그렇죠. 시대의 윤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투사하는 어떤 대상이 잘 나가야 되고 내가 그걸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걸 소비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자꾸 팬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쥐고 흔들려고 해 막 이렇게 갔다가 그걸로 도저히 방어가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도 뭉쳐 이렇게 간 거죠. 그렇지. 사실은 이런 구도가 좌파의 팬덤 정치에 대응해서 지금 우파의 어떠한 팬덤 정치로 반격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의 이제 구도가 흡사하고 사실상 반영이죠. 후반영이죠 이제 정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일명 영보수의 탄생하고도 이게 이 젊은 2030의 보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장원영이 무슨 옷을 입든 장원영이 무슨 옷을 입는 거에 무슨 장신구를 하는 것까지 니네가 왜 간섭질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원영이한테 왜 그래? MCTV님 감사합니다. 이게 MCTV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산하의 그 헤이세이 논란 같은 건 진짜 광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던 거죠.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음악 K-팝의 이제 정치적 사건들의 어떤 그러한 선행 지표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앞으로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페이지가 K-팝 고즈 투 글로벌인데 이제 얼마 전에 칠레에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데 트와이스 정현의 포토카드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부통령 무슨 양반이 선거를 하는데 K-팝 팬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막 포토카드 만들어주고 그 후보의 아이돌 문법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태국에서는 시위를 하는데 K-팝 들고 시위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문화에 이제 빠르게 접속하는 청년 세대들이 한국식 아이돌 정치 문화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보면은 이게 재밌거든. 밈 만들고 그러니까 카드뉴스 결국 이거 전부 다 수단이 뭐가 짤이 됐건 뭐가 됐든 수단은 결국 밈을 만든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밈.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게 이제 보수분들 같은 무야홍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식의 밈 하나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거 정말 전파력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동영의 21세기 버전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진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윤석열 캠프 답답해 뒤진 줄 알았네. 나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내가 뭘 한 거지? 근데 뭐 아까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유재일 천재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뭐 그리고 쇼츠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 지금 성공도 도대체 몰라 막 내가 막 이랬던 그런 걸 지켜보신 김태우 수사관님이 저를 천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정치나 선거운동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싶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팬덤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음방 1위, 차트 1위, 혹은 뭐 앨범 초동 판매량 과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권력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그러한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권력, 그리고 조직력을 과시하고 그들을 동원해내고 그들에게 있어서 서사와 상징을 생명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권력 같은 건데, 이제 회사와 팬덤이 그걸 이제 일체화가 돼가지고 가장 이제 효율적인 복합체를 이뤘을 때 성공을 하는 건데, 이게 정당과 지지자의 관계로 이제 완전히 이제 수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이 완전히 팬덤 운영 방식하고 이게 비슷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완전히 파시즘으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완전 우상숭배에 대해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 발 빠져서 이게 놀이구나라고, 권력을 창출하는 놀이구나라고 자각을 하고 너무 깊이 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관리를 하려면 저희가 나눈 대화 같이 이 상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발 빠져서 이렇게 관조하는 시각이 없어지면, 몰입을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집단적인 광기나 이제 광기의 정치학인데, 케이팝의 정치학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산적으로 써내면은 이렇게 케이팝처럼 고도의 문화적 혁신을 누적해 나가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위치로 가는 거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정말 그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떠한 근대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방향으로 한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도 되게 케이팝 위험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도 한번 나왔고, 칠레에서도 그 이제 케이팝, 칠레가 정권 교체되기 전에 그 케이팝이 칠레의 정치적 그 시위에 이제 배후에 있다라는 보고서를 썼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거든요. 뭐 이번에 정권 교체되는 거 보니까 그게 맞았죠. 잘 썼네 뭐. 그러니까 케이팝이 정치, 그러니까 이 K 컬처라고 하시, 이거 팝보다 약간 더 하는.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노래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이 광고, 홍보, 집단성 이런 형성하는 이 모든 기제가 엄청나게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저희 KK션이라시는 분이 이게 케이팝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해외 케이팝 팬들은 약간 너드에다가 조금 소위 말해서 그냥 찐따 문화다라는 건데,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죠. 뭐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뒤집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일상을 정말 화려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싸들은 현생을 사느라 조직력이 약해요. 근데 방구석에서 저처럼 맨날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막 이런 거 막 분석하는 애들은 모여 있고 항시에 그거에 연결돼 있고 뭉쳐 있고 조직적으로 언제든지 그 힘을 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주도력이, 과거에는 어떠한 인싸라고 하는 노멀한 사람들이 뭔가 사회의 표준으로 여겼다면은, 지금은 인터넷 세상의 음지에 모여 있는 어떠한 팬 문화에 열광하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이 뜻하는 대로 사회가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마대예요. 몽골 기마대. 그 몽골 기마병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국의 힘이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가 그 배고픈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배부른 인싸들이 정치력을 잃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진짜. 배부른 인싸들이요. 그럼 배부른 인싸들은 어떠냐면, 여기 그럼 나는 그 배부른 인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애니웨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싸들, 진짜 인싸들의 자식들 보면, 난 미국에서 교육받고 나 캐나다 가고 미국, 캐나다, 영국, 나는 글로벌 시민이야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도 이렇게 분산시켜놔요. 특정 국가에 박터지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 그 어느 국가에서나 나를 환영받지 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천용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순간 바로 정치적 영향력은 잃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계속 그렇게 가다 어느 순간 대가리 깨지게 박살난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지. 왜냐면 그런 친구들의 문제 뭔지 아세요? 인싸들의 문제는요? 야 씨발 그러잖아? 그러면 어머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그냥 싸움을 피해. 싸워야 될 장소에서도 절대 싸우지 않고 피해요.
몽골 기마대한테 당하는 송나라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케이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뭐 온갖 문화 영역에서 각자가 자신 아까 워크맨 얘기했듯이 이제는 개업 콘서트 이제 따다따를 보면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문화는 사라졌단 말이죠 전 국민이. 그러지 않고 이제 모두가 각자의 스마트폰에 각자의 검색 기록과 각자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파편화된 삶을 사는 거고 결국 거기서 그런 파편화된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조직적으로 충성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힘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보면 엠번만 조주빈 개 왕따 찐따였다고 하더만. 근데 그거를 잡겠다고 엠번방을 잡겠다고 했었던 친구들 요번에 뭐 불꽃 추적단 네네네. 추적단 단과 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까지 됐지만 결국은 엠번방 그걸 찾겠다고 또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잠입하고 그 자료 모으고 그런 온라인 그러니까 덕후 여기 썼다고 하지. 그 성과로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를 세웠다 뭐다 기타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저렇게 온라인에서 저렇게 화력 집중해서 저렇게 그 조주빈을 추적을 했었던 그 온라인 덕력이 민주당에서 또 다른 그 조직화의 물결로도 벌어질 수 있다. 항상 기존 세대가 압도적일 거라는 생각은 난 요번에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그러면 나 반성문서라고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거 지금 골 때리고 돌아가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 딱 그거 변방에서 벌어지는 혁명의 기운을 다들 너무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온라인 여기가 지금 개토가 생겼고 다른 말로 하면 제국으로 보면 초원이 생겼어. 그렇죠. 초원이 생겼고 혁명군이 생기고 있고 불법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생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한국은 제국 운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안 하면 쓸려 나간다니까. 뭐 이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너무 헛소리를 한다고 늘 얘기를 해서 환장해 죽겠어. 나이 지금 50줄에 이 얘기를 내 나이 또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갑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니네 나이 또래하고도 얘기를 해도 끄덕끄덕은 해도 그게 뭔 얘기 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애들 반, 저 같은 놈들.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니네들도 선진국 인싸들이거든. 내 세대 자체가 선진국 인싸야. 그러면서 자기는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여러분 이 기마대를 조직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 될 겁니다.